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참 관건입니다. 환율이 무엇보다도 주요 변수가 될 텐데 이러한 사항들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나요? 예, 이번 주에 수급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좀 불거져 나왔던 얘기죠. 환율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수급 주체들이 좀 집중을 할 것 같고요. 특히나 환차익 세력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정부의 어떤 대응을 관심 있게 보겠죠. 지난주부터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또 원달러가 계속 주요 경제 지표를 부각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환율과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이 이 환차익 세력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되겠고요. 둘째는 내부적으로 원화 강세의 이 시장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뭐 환이 강세로 가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업들이 버텨낼 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환차익 세력들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들어오기는 힘든 국면이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외국인 매수의 한 축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만은 중기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연준의 최근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뭐 속도 조절 정도의 개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적응의 가능성인데 국내 기업들의 환에 대한 적응도는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게 또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나 해외 생산 기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환에 의한 쇼크는 먹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경제 일정을 좀 살펴보더라도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칠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경제 지표를 보시면 뭐 대부분 다 제가 미국 중심으로 보여드리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미국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습니다만, 뭐 소매 판매도 있고요, 뭐 케이스 실러 주택 지표도 있고 등등 많지만은 역시 금요일 지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월 초에 발표되는 대단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되겠고, 자동차 판매도 있습니다. 자, 중국 지표 같은 경우도 있죠. 중국 10월 제조업 PMI도 있고, HSBC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는 확정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는 뭐 강하게 나오면은 달러 강세 요인이 되겠고, 또 약하게 나오면은 달러 약세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경제 지표가 지금 상당히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호재인데, 반대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 때문에 마음껏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반대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 부진하게 나오면은 연준에서 아마 양적 완화가 축소를 늦출 것이다. 자, 그 기대감 때문에 또 많이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한 중립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정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또 FOMC 회의가 29일부터 30일까지 예정이 돼 있죠.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이번에도 긴축은 없을 걸로 보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제대로 안 나왔고, 고용 지표 부진했고, 셧다운 부채 협상, 자, 이런 것들은 내년 초로 다 넘어갔거든요. 해서 눈치 볼 거리가 여전히 많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정치나 글로벌 정치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우리가 눈치를 볼 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시장 지수 흐름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순매수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별, 종목별 동향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들은 그냥 뭐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나마 매수세가 반가울 따름입니다. 지금 계속 한 42일째인가요?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은 뭐 2천억이든 1,000억이든 꾸준하게 환매가 나오고 있죠. 또 최근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또 환매가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국면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화학 건설 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업종별로 보면은 반면에 전기전자, 통신 서비스, 금융이 매수인데 전기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기관들 보시면은 뭐 당연히 환매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운수 장비, 화학, 금융, 유통 등등에서 전반적인 매도세가 보이고, 반면에 매수가 들어온 업종을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또 압도적으로 딱 보인다는 거죠. 매수 종목을 양쪽을 놓고 보니까 특징적인 종목이 나옵니다. 자, 외국인 기관 보시면은 외국인들 삼성전자 딱 적혀 나오죠.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시장을 사는 의미로 사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그 개별주를 산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3분기 확정 실적 나왔죠. 탁월했습니다. 4분기 전망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거기다가 올 한 해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뭐겠습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2조 정도를 매수한 상태거든요. 순매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채우기 과정은 좀 더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SK하이닉스는 1위 업체, 1위죠. 그 순매수 외국인 1위 종목인데 아직도 사고 있고, 현대차는 6위 종목인데 아직도 사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직도 대형주에 대한, 특히나 실적에 대한 어떤 느낌이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기관들은 상당히 약화됐죠. 뭐 현대모비스 등등등 현대제철까지 있지만은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올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크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SK하이닉스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고 IR 센터를 통해서 이 시장의 컨센서스 그리고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지난주 후반 정도의 전략 정도로 가시면 되겠죠.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전략 자체, 그러니까 윗방향이다라는 데는 어떤 큰 의미는 계속 둬야 되겠고요. 반면에 약간의 어떤 전술적인 측면은 조금 바꿔졌죠.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 수급이 분명히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수급이 둔화되고 있고 환매는 여전히 나옵니다. 그럼 지수 탄력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쉬어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이 균형감 있게 포트폴리오를 짜가자. 대형주와 개별주, 중소형주를 딱 잡아줘서 균형감 있게 가시되 개별주 쪽에 무게를 좀 더 두자고 말씀을 드렸죠. 해서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개별주 쪽에 조금 무게를 좀 두시고 삼성전자도 지금은 개별주로 분류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적 관련 개별주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실적 부진주는 항상 경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벌써 며칠째 보시면은 그동안 주가가 좋게 잘 올라갔던 종목들 실적 후유증으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종목은 수급 때문에 좀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그런 종목은 따라가지 않는 게 좋고 일단 계속 실적 부진주에서는 경계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급 포인트 짚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